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기술사와 함께하는 소방 자격증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방에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소방 유체역학을 공부하기 전에 아, 기본적인 물리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운동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개념은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mo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왔는데요. 자동차가 0m의 위치에 있습니다. 0m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자동차가 만약에 10m/s로 움직인다면 처음에 0m의 위치에 있으면 10m, 20m, 30m, 40m, 50m 이렇게 거리가 있다면 자동차가 어, 3초가 지났다면 자동차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이 자동차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3초가 지났다면 이렇게 30m의 지점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5초가 지났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위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이렇게 50m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체가 이동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숫자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력을 V라고 하고 V요. 그 다음에 자 V라고 하고 자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합시다. 그다음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하면은 자 처음에 속력이 얼마였죠? 10m/s. 속력은 계속 일정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 0초의 위치에서는 움직인 거리가 얼마예요? 0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이 똑같이 10m/s인데 아까 3초 후에는 자동차가 어디에 있었나요? 30m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 똑같이 속력이 10m/s인데 5초 후에는 몇 m에 있겠어요? 50m 지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t를 해주면 거리 d가 나오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된 어떤 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수식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거리다.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 d는 속도 v 곱하기 t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라는 걸 뭐냐라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제가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라고 합시다. 자, 자동차로 내가 움직이는데 속력이 제가 100km/h로 달렸습니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경과 시간은 4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4시간. 자, 이랬을 때 근데 제가 자동차를 움직이면서 부산까지 갈 때 계속 출발해서부터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100km/h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시속 100km로 달린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앞에 차가 없을 때는 제가 110km로도 달렸을 거고, 차가 있을 때는 80km도 달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
그죠? 아, 얼마나 걸렸냐.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자, 그죠? 자, 그러면은 부산까지 움직인 간 거리는 4시간. 그죠? 자, 이동한 거리는 400km.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4는 나눠지니까, 그죠? 4는 없어지니까, 자, 100km per hour다. 그래서 시간당 내가 평균 속력 100km per hour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내가 앞에 자동차가 많았을 때는 80km도 달렸고, 차가 없을 때는 110km도 달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80km, 시속 80km나 110km는 뭐라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순간 속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의 속력을 우리가 순간 속력, 그 다음에 전체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속력 10m/s로 1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m/s당 로 1시간 동안 움직였다라고 했으니까 거리 D는 뭐라 그랬어요? 거리 D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10m/s인데 우리가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분모꼴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1시간은 3,600초가 되겠죠? 3,600초.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돼서 1시간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초도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남은 게 10m 곱하기 3,600만 남네요. 3,600. 자, 그러면 얼마예요? 36,000m가 되겠죠? 36,000m는 너무 크기가 크니까 얘를 우리가 36km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6km다. 이렇게 앞에 그 키로가 들어오는 거. 요거를 접도라고 합니다. 단위의 접도. 요거 접도하고 관련돼서 그다음에 단위 환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기본 원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하고 속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속력이라 그랬는데 속도는 뭐냐? 속도는 속력과 다르게 속력은 아까 10m/s 이렇게 크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크기하고 내가 지금 요 그림에서와 같이 아 내가 북동쪽 방향으로 가네. 그러면 그 방향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 크기하고 방향, 여기서 제가 이제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크기인데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뭐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고 화살표로 표현할 때는 화살표의 길이가 뭐예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각도가 방향이 우리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동서남북이.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요 그림에서와 같이 속력이 순간순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뀔 때 속력이 어떻게 바뀌었냐? 몇 초 동안 10m/s에서 뭐 5m/s로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표현해 놨듯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경과된 시간 나누기 그 분해죠. 분해 최종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자 내가 10m/s 처음
속력이 처음 속력이 5m/s였어요. 근데 나중에 속력이 10m/s였어요. 근데 5m/s에서 10m/s로 그 속도가 증가하는데 5초가 걸렸다. 5초. 자, 그러면 여기 빼기니까 10에서 5 빼주면 5 해서 나누기 5초니까 여기는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가 남는 게 5m/s 나누기 5s니까 5는 이제 없어지고 그죠? 5는 약분이 돼서 없어지니까 실제로 남는 거는 뭐예요? 1 메타 세크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메타 세크 제곱이라는 게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속도가 변한 양이에요.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는 최종 속력 마이너스 처음 속도 나누기 경과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거를 줄여서 얘기할 때는 요 옆에 제가 썼듯이 속도의 변화 나누기 시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운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